법은 강제로 하는 것이 있고 임의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이 농지임대차보호법은 강제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 아닙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속법이 있는데 상속은 배우자 1.5, 아들, 딸 가리지 않고 111입니다. 이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아버지가 아들, 딸들은 재산이 많으니까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상속을 하겠다 하면 법이 배우자에게 1.5, 나머지 111 했어도 전부 다 배우자에게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제 규정이다. 강제 규정은 다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을 임대기간으로 하는데 임대를 주는 사람이나 임대를 받는 사람이 둘 다 1년이라고 해서 1년으로 약정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를 사는 사람이 나 2년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1년으로 계약한 것이 무시하고 2년으로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강제 규정이라는 것인데 농지임대차보호법도 강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둘이서 임차를 하는 사람이나 임대를 하는 사람이 1년이나 2년으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임대를 하는 사람이 나는 임차를 하는 사람이 나는 3년을 다 채워야 되겠다고 하면은 3년을 채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3번을 보시겠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질병, 진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농지를 빌린 사람은 1년, 2년을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주지만은 빌려주는 사람은 빌린 사람이 3년을 요구하면 3년대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보시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4조의 3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정 등 다른 거 볼 거 없고 25조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하는 것으로 본다. 묵시적인 갱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농지임대차보호법입니다. 농지임대차보호법은 결론으로 얘기하면 3년의 기간을 정하면 되고 전세금은 없기 때문에 연세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기간은 3년이라는 얘기고 묵시적인 갱신으로 더 연장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파트 4죠 이제. 농지 경매와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입니다.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모든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은 제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를 보면 농지 경매와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강의한 것은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이 어떤 것이고 농업인에 주는 혜택은 어떤 것이고
농지 임대차 보호법이 생긴 거고 농사를 안 지을 때 어떠한 규제가 온다. 이러한 거 정도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농지 투자의 가장 핵심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농지가 투자하는데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는 경매로 농지를 산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농지가 가격이 떨어질 때는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할 때 대부분 떨어집니다.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그럼 저는 농지증을 받을 방법이 없느냐? 아니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농지를 낙찰 후에 일주일 안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지 아니하면은 불허가 나면서 입찰 보증금은 띄게끔 됩니다. 이게 어떻게 농지증을 못 받는다고 입찰 보증금을 띄느냐 이런 얘기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입찰 보증금을 띄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빚을 지다 보니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 경매로 나온 것을 뺏기기 싫으니까 자기 와이프나 아들 이름으로 농지 경매를 높은 가격으로 1등으로 낙찰받습니다. 낙찰받았는데 농지를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 낙찰을 받았다가 불허가가 나고 농지 경매는 다시 재시작이 됩니다. 재시작이 되면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높게 낙찰을 받아놓고 심사를 해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기 때문에 또 불허가가 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농지는 경매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렇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자가 농지 경매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띈다. 이런 규정이 생기게끔 됐습니다. 그러나 공매에서는 또 다릅니다. 공매에서는 낙찰을 받아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라 마라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로 농지를 낙찰 받았으면 잔금을 냈으면은 본인 겁니다. 낙찰 받은 사람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해서 등기 이전을 해 가든지 말든지는 공매에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매에서는 입찰 보증금을 띄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매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 10%를 띄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농지의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일주일 내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농지 경매는 농지라는 그 자체가 특수 물건이에요. 즉 전답 과수원은 농지법을 적용받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특수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답 과수원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도 취득할 수 있는 농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법원에서
농지를 경매를 시작하려면은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관청에다가 서류를 보내서 이 농지가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농지냐를 질문을 하고 해당 관서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농지라고 하면은 경매를 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제출 요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농지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경매 진행 시기에 전답 과손이라고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농지를 경매로 할 때는 조건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게끔 조건이 돼 있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지만은 전답 과손인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라 하는 것이 없으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낙찰을 받고 제 이름으로 등기 이전 잔금 내면은 등기 이전 해준다. 그거부터 먼저 아셔야지 됩니다. 자, 13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과 제출의 5가지 유형,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농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발급 및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 이전이 가능한 농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 통지로서 가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하니까 이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농지입니다. 이러면은 그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농지이기 때문에 그 서류를 낙찰을 받아서 등기소에 갖다 주면 그대로 어떻게 등기 이전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거부 대상이지만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아직까지 내 거가 되기 전 잔금을 내야지 내 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잔금을 내기 전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해야지 제가 잔금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금을 내기 전에 내가 농지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농지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현재 농지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낙찰을 받은 후에 잔금을 내고 나서 농지로 환원시키겠다는 약속하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해 준다. 이 원상복구의 조건을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 그럼 원상복구다. 원상복구라는 것은 그 건물을 철거하면은 원상복구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철거하는 것도 원상복구입니다. 그렇지만 철거하는 것만이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것을 양성화를 시켜서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어서 법에 문제가 없게끔 되는 것도 원상복구입니다. 즉 원상복구라는 것은 건물을 허물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라는 것도 원상복구지만은 원상복구의 뜻은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에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그건 농지법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원상복구의 뜻은 반드시 건물을 허물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 원상복구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완전히 불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원상복구시키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원상복구 조건은 경매로 샀을 때는 원상복구 조건이 되지만은 일반 매매로 샀을 때는 원상복구 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복구해놔야지 매매가 됩니다. 농지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경매인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원상복구 조건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파트 5로 통해서 농지 경매 실전 사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1974년 이전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1950년제 농지개혁법을 만들어서 1972년 12월 30일까지는 농지가 농지개혁법으로 다스렸습니다.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건축물을 지어도 다른 목적으로 써도 법에 어긋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에서 1974년 1월 1일부로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고자 할 때는 전용 허가를 받아라. 즉 전용 허가를 받아라 했는데 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불법이 되는 겁니다. 즉 1973년도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전인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에다가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1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축물 매각 제외입니다. 지목이 전에 토지인데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목이 전인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고 거주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봤더니 집은 상당히 낡은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담장을 넘어서 이렇게 봤더니 문은 잠겨져 있는데 마당에 빨래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작업복이. 그 작업복이 있다 그러면은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집이 있을 때 거주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나중에 제가 이 특수경매 강의할 때에 이 거주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는데 거주자가 있으면 누가 어떤 사람이 왜 거주하고 있는지 건물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제3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장을 찾아가서 여기 이런 집이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장님이 그 집은 옛날 집이고 오래전서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데 몇 달 전서부터 그 집이 경매로 나왔다고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건물의 땅 주인의 동생인가 하는 남자가
잠만 와서 자고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허가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누가 낙찰자한테다가 낙찰 받으면 건물비용 조금 받겠다고 거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 내보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신나게 낙찰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핵심이 무슨 핵심이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불법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163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총알같이 생긴 땅에 이렇게 옛날 집이 져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집이 상당히 오래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집이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이 지어진다면은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때 지은 것이 아니라 농지개혁법 때 지었기 때문에 현재의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 가서 항공사진을 봤습니다. 항공사진 봤더니 지금 보시다시피 1966년도 항공사진에 집이 있던 것이 나오죠. 저는 이걸 보고 웃었습니다. 이것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출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출력을 해달라고 해서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입찰에 들어가서 이것이 1억 4,700짜리를 지금 9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고 면사무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습니다. 발급받으러 가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항공사진에 1966년도에 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고 보여주면서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더니 그분이 보시더니 맞습니다 하면서 166페이지에 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준 거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면천면 제목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청서 반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청 접수번호 1475-2014 4월 28일과 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농지는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농지취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면천면 성산리 면적 4,234 전 실체 대주택 농지금융 비금융 그 밑에 반려사유입니다. 신청 대상 토지는 농지법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로 열고 1973년 1월 1일 이전에 불법 전용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로 보지 않으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필요치 않음. 즉 농지개혁법 때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것으로서 현재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없이도 가능하다.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 이럽니다. 이렇게 제출을 해서 이 농지를 낙찰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이 담당자도 제가 이 농지 항공사진을 가지고 가기 전까지는 담당자도 1966년 이전서부터 집이 지어졌다는 걸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담당자에게 이 농지를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해줍니까? 하고 물어보면 불법 건축물 있으니까 당연히 안 해준다고 했겠죠. 왜? 그 담당자가 국토지리원 정보원 가서 이 집이 언제 지어져 있는 거 불법으로 지어져 있는지를 자기가 연구하고 보지도 않고 현재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안 해준다고 얘기할 뿐이죠. 그렇지만 제가
항공사진을 가져가서 1973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지어져 있느냐는 걸 보니까 담당자는 그때서야 이것이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걸 그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제가 항공사진을 가지고 가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누구라도 이 농지에 농지증을 해주냐고 물어보면은 해준다고 해요, 안 해준다고 해요? 안 해준다고 했을 거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